다이빙에서 0점이 나오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1점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빵점이 나오는 걸까요? 우선 다이빙의 0점 처리는 다른 스포츠 종목의 실격이나 감점 기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이빙은 생각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0점 처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2, 3초 짧은 시간에 정확도와 숙련도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2024년 파리올림픽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 앨리슨 깁슨이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도약 후 하강하는 과정에서 스프링보드 끝에 두 발이 걸렸습니다. 보드에 발이 부딪히면서 공중균형을 완전히 잃었고 웅크린 상태로 물에 떨어졌죠. 발에 큰 멍이 드는 부상을 입으면서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0점을 받았습니다. 만약 보드의 머리를 부딪혔다면 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미국의 다이빙 영웅 그렉 루가니스는 스프링보드에서 회전을 하다가 보드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다이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 보드나 플랫폼에 신체 일부가 조금이라도 닿으면 곧바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주의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이빙 선수들은 숙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점프를 하기 전 그리고 점프 후 공중 동작 중에 상당한 공포와 긴장감을 안고 기술을 수행합니다. 스프링보드는 수면이 3m 위에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이빙 경기에서 발생하는 0점 사례의 상당수는 오히려 스프링보드 종목에서 나옵니다. 스프링보드는 보드의 탄성을 이용해 높이 솟구친 다음 회전 기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보드 끝을 정확히 밟고 도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드 끝을 정확하게 밟아야 큰 탄력을 받아 충분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채공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필요한 회전수를 다 수행하지 못해 다이빙을 실패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다이빙 선수들이 중요한 대회에서 보드 끝을 정확하게 밟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공포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서 지나치게 끝부분을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고 몸이 기울어져 추락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손이 아닌 다른 신체로 입수하게 되면 역시 0점 처리를 당하죠. 그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조금만 뒤쪽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보드 탄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 높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드 끝 몇 센티미터 차이로 점프 높이와 회전, 입수 자세까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스프링보드 경기는 정확하게 보드 끝 특정 지점을 받는 것이 좋은 스코어를 얻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도움닫기 후 도약하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몸이 기울어져 보드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보폭을 계산한 스텝으로 자신만의 도약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드 위에서 도약하다 잠깐의 실수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물로 추락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든 보드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미끄러지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을 받아 다시 진행을 해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되게 무기력하게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이빙은 짧은 시간에 정해진 기술을 수행해야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판단했을 때 곧바로 중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기술을 시도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고 선수 생명을 망칠 수 있기에 차라리 포기하고 0점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스프링보드에서 최공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보드에서 튕겨오르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도약 후 낙하 과정에서 머리나 발이 보드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보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정된 위치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완전히 숙련되지 않은 선수들인 경우 보드에서 멀리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긴장해서 도움 닫기가 너무 빠르고 급하게 뛰어오르면 몸이 앞으로 쏠리고 결국 이상한 점프 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나 등으로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손이 아닌 신체 부위가 먼저 수면에 닿으면 아주 낮은 점수를 받거나 0점이 됩니다. 몇 년 전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필리핀 다이빙 선수팀이 이 문제로 크게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보드에서 멀리 점프해서 회전수를 채우지 못한 채 등으로 떨어져 0점을 받았는데요. 이를 위로해주던 동료 역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내며 함께 0점을 기록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프링보드가 아닌 10m 플랫폼 점프에서 배나 등으로 수면에 충돌하는 벨리 플롭이 발생할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높은 위치에서 다이빙을 하면 수면 마찰력 때문에 마치 단단한 땅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기에 선수들은 높은 높이에 대한 공포심을 항상 안고 경기에 임합니다. 플랫폼 종목의 평가의심은 회전과 비틀기입니다. 회전수가 조금만 부족해도 크게 감점을 당하는데 만일 트위스트 각도가 90도 이상 회전이 부족하면 아예 기술을 구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0점 처리가 됩니다. 선수들은 시속 55km에 달하는 낙하 속도 속에서 불과 2초 안에 모든 회전 동작을 완성해야 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만큼 입수 순간 충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회전을 마친 직후 즉시 입수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회전이 충분했다고 착각해서 빨리 몸을 펴버리면 입수 각도가 부족해져 결국 부정확한 자세에서 떨어지는 벨리플롭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회전 도중에 자세가 붕괴되면 이를 만회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선수들은 다치지 않기 위해 즉시 입수형 자세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플랫폼 다이빙은 이처럼 정확하게 회전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풀어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입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랫폼 경기는 스프링 종목보다 점프 위치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목숨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회전하는 선수의 머리 위치가 플랫폼에 가까워 보이는 장면에서 아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플랫폼 다이빙 중엔 물구나무를 선 자세에서 점프하는 암 스탠드 기술도 있습니다. 절벽 끝에서 물구나무를 선 것과 같은 자세를 흔들림 없이 2초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엄청난 균형 감각과 힘,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에 속합니다. 남자 경기에는 필수사항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선택 기술이죠. 하지만 여자 중에서도 상위권 경쟁을 위해 이 기술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가산점을 받는데요.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 그대로 0점 처리가 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험을 걸어야 하는 거죠. 처음 시도하다가 자세를 잡지 못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이 점의 감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자세를 잡지 못하면 그냥 0점이 됩니다. 너무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자세를 잡다가 제한 시간을 초과해도 역시 0점이 됩니다. 다이빙은 자신이 사전에 선언한 기술과 다른 동작을 시도하면 0점을 받게 됩니다. 선수들은 경기 전에 자신이 실행할 기술에 회전수, 비틀기 횟수, 자세를 포함한 다이빙 코드를 제출하는데요. 만일 공중에서 실수를 인지하고 부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동작으로 대체하여 입수했더라도 규칙 위반으로 즉시 0점 처리가 되죠. 심지어 신고했던 기술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수행했더라도 사전에 제출한 기술과 다르면 무조건 0점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3회전 신고를 하고 2회전만 했다거나 비틀기 횟수를 못 맞추는 것은 감점이 아니라 0점 처리 대상이 됩니다. 감점은 일단 정해진 기술을 완수하고 나서 그 기술의 완성도를 평가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기술 자체를 완료하지 못하면 채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경기에서도 0점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종목은 회전 기술뿐만 아니라 두 선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동작과 타이밍을 일치시키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따라서 두 선수는 반드시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자세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한 선수는 2바퀴를 돌았는데 다른 선수가 3바퀴를 돌았다면 즉시 0점 처리가 되죠. 한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한 선수가 이렇게 실수하면 0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동실성이 붕괴되면 큰 감점을 받지만 서로 다른 기술을 펼치거나 한 선수라도 실수를 하면 0점이라는 절망적인 점수를 받아들게 됩니다. 국제경기에서 다이빙 심판은 7명입니다. 채점 방식은 공정성을 위해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 2명과 낮은 점수를 준 2명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0점이 나오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이 0점을 주어야 하는 셈인데요. 점수를 주는 것은 심판의 재량이지만 주심이 기술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페일드 다이브를 선언하면 모든 심판이 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이빙 5번이나 6번 시기 중에 한 번만이라도 0점을 받으면 메달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이빙 선수들은 이러한 0점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집중된 훈련을 반복한 뒤에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0점이 나오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다이빙을 관전한다면 0점 장면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할 겁니다.